수월의 인시죠. 수월의 인시면은 이게 가을이 깊었잖아요. 토생금 해서 4대 4인데 신약입니까? 신왕입니까? 신왕이요. 왜 그런 거네? 수월이라서. 가을 깊었는데 인시니까 여기 화가 이렇게 해서 조우가 되어 있는데 조우가 조금 더 필요할까요? 저것으로 충분할까요? 이게 인시기 때문에. 그럼 필요하다는 얘기는 여기 병화 하나 더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4대4 이게 신왕사주인데 이게 금이 왕해요. 금이 왕해가지고 병화가 주용신으로 썼어. 그러면 금이 왕하니까 설기되는 수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예? 좋아요. 수 설기되는 이게 수가 길신이라고요. 그러면 저 수가 어떤 작용한다 그랬죠? 왜 세 가지 작용한다 그랬죠? 저 우선 왕한 금이니까 설기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이게 씻어줘야 돼요. 세광해야 돼요. 그 다음에 통관 역할까지 같이 한다고요. 그랬을 때 금이 왕할 것 같으면은 토는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돼. 병이 됐어. 그러면 토를 잡아주는 목은 무엇이 되는가요? 목은 약신이 되는 거죠. 이게 목이 약신인데 여기 약신이 있네요? 그럼 약신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아유, 여기 수생목 하는데 힘이 없어요? 아니, 약신이 힘이 있잖아요. 이게 약신이 이게 재고 남자 입장에선 처잖아요. 그럼 보자. 이게 처궁도 좋고 재도 이거는 같이 좋은 거예요. 무슨 여행관이 이게 처궁이잖아요. 처궁 좋아요, 나빠요? 아니 이게 왕한 금을 저 이렇게 빼주는 거니까 이 수가 좋은 거잖아요. 지금 이게 금수상관이라고요. 자, 그래서 처궁이 굉장히 좋아. 좋으면서 재도 좋아. 그러면 이때 어떤 것이 저 배우자 궁하고 이게 여자 입장에서 재가 더 좋으면 이게 어떤 거를 더 많이 확률로 치는 것이 좋다 그랬죠? 예, 배우자 궁을 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재도 좋고 배우자 궁도 좋고 그러니까 아내가 엄청나게 좋다는 얘기지. 이 아내가 교사거든요. 근데 이분 이야기 우리 수는 이게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한 아내요. 그렇게 하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헌신적인 사랑을 베푸는 마누라 칭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여기서 연주상생 되어 있는 구조 아닌가요? 다시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게 지금 연주상생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금일관인데 참 멋진 연주상생이라고요. 그러면 육친으로 하자면은 다 같이 화극금. 이게 관이요. 이게 인성이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벌써 뭐가 된 거죠? 관인상생 된 거예요. 관인상생 되면은 이게요. 이게 승승장구 하는 거거든. 국가가 나를 도와줘. 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은 이게 금생수 하면 식상이요. 이건 재요. 그러면 우리가 수와 목 관계는 다 같이 식신생재. 식신생재에서 수생목 돼가지고 저 재를 키워주잖아요. 상관생재. 식신생재, 상관생재를 한다고요. 이분이 2학년 때 일반 대학교 가가지고 2학년 때 음대로 전과를 했어. 그래, 전과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유학까지 갔어. 유학 가가지고 한국에 귀국해서는 오페라 가수가 되고 지휘자가 돼서 활동을 해. 그러면 교수 활동도 해. 제자들 많아요, 적어요? 제자들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니요. 이 자가 나한테서 빠져나간 것이 자식이죠. 이 자식이 제자들로도 같이 보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많아. 이분이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용금성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연주 상생이 되면은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는 거 아니? 토가 요게 인성이잖아요. 그게 임력이라 그랬어, 요건 출력이요. 그게 임력하고 출력이 잘 되면 이건 아주 훌륭한 교사이면서 교수이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공부해가지고 말을 굉장히 잘한다. 이런 분들은 식상을 잘 쓰면은 댓글로 배워서 말글로 풀어 쓴다는 사람 있죠? 이 말, 간인상생, 식신생제, 상관생제. 아이, 물이 다 돈을 이렇게 생해주는데, 그 다음에 요것이 다시 재생관. 그래서 이렇게 연주상생이 되면 되게 부딪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 잘 가는 거거든. 이분이 어릴 때는 고생 꽤나 했는데 뭐 때문에 고생했을까 하는 얘기야. 지금 이거 어릴 때요. 누구 밑에서 컸어? 부모가 수포를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친할머니가 나를 양육을 했어. 그런데 이 친할머니가 만성 통증을 앓고 있어. 그런데 몇 살 때 결혼한 거니? 이분이 34살 때 좋은 때 결혼을 했다고요. 34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이 2명이나 있어. 굉장히 다복한 가정을 누리고 있어. 그런데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이 할머니가 만성 통증을 앓고 있었어. 그런데 그 만성 통증이 내가 35살부터 이 만성 통증이 발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구조 한번 보자고요. 어디 병될 게 하나도 없어요. 목이 문제가 되면은 되게 통증이 와요. 신경이니까 목이. 근데 목에 아무 문제가 다치지를 않아. 사주상으로는 통증이 나올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라. 근데 만성 통증이야. 그럴 때 저희들이 이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근데 사주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게 뭐냐? 저희가 이 만성 통증 문제요. 이 말 잘 아실 거예요. 집안의 카르마. 영어로 얘기하면 이 카르마인데 저희들 이게 불교식에서 하는 용어는 이게 뭐죠? 업. 아니면 또 업보. 아니면 업시. 그 다음에 저희들이 흔히 현대 용어로는 뭐라 그래요? 가족력. 가족력 하면 유전인자야. 이런 말로 불린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만성 통증을 앓고 있다 그랬죠? 친할머니가 만성 통증을 앓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누구 밑에서 컸다 그랬죠? 할머니 밑에서. 그 할머니가 나를 키워줬어. 그러면은 우유병점에서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게 죽는 것이 훨 낫겠다. 아니 아이 듣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어른들 노인들의 표현 방법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네. 그러면 이것이 누구한테 각인되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각인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업이에요. 다른 게 업 아니에요. 저희 업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런 문제 가지고 얘기하기로는 굉장히 조심스럽거든. 근데 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이 말 잘 아신다고요. 자, 뭐죠 이게? 선인선과가 있고 악인 악과가 있죠. 그러면 이 선인선과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얘기지. 현재 내가 행한 이 행위의 결과는 과거에 내가 행한 선업이 원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또한 미래에도 어떻다? 미래에도 이와 똑같이 선한 내 행위의 그 결과가
선업을 쌓은 원인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선순환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까르마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인과의 연쇄 반응이라고. 그게 선인이 있었기 때문에 선과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현재의 선과는 과거의 선인 때문에, 그러면 미래의 선과는 내 현재의 선인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선순환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악도 마찬가지요. 악인, 악과요. 그러면 악인, 악과는 이건 악순환이잖아요. 그럼 악순환의 연쇄 반응이 이렇게. 자, 그러면 저희 생각해 보자고요. 나에 대해서, 내 대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안 끊어야 돼요? 끊어줘야 돼요. 이거 대물림 해주면 안 돼. 그러면은 대물림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그거 끊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게 윤회의 고리를 끊는 거라고요. 윤회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 힌두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뭐 다시 축생으로 환생을 한다든지 그런 설 말고, 제가 알기로는 윤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휘노애락, 특히 고락의 되풀이 되는 것이에요. 요게 윤회인데 그 윤회의 고리를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공부에서 어떻게 하자고? 내 지혜 쌓자고. 지혜 쌓아서 어떻게 하자고? 사람답게 살자고. 그것을 쉽게 생각해서 무지에서 탈출하자는 얘기지. 그렇다고 하면은 참 중요한 거요. 엄마의 두려움이나 공포가 이 태아에게 전이가 돼요. 임신 중에. 그게 무엇과 무엇이? 두려움이나 공포가 태아에게 전해져요. 그래서 태기가 중요하다는 얘기거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태어났어. 그럼 젖 먹고 유아기죠. 그 다음에 자아 형성 시기가 학자들 얘기로는 한 4년까지 봐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때 엄마 손에서 컸으면 엄마의 그 까르마가, 아니면 나를 키워준 사람이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고. 아까 누구 손에서 컸다 그랬죠? 그 할머니 그 두려움이나 공포가 그대로 내가 자라는 아이에게 자아 형성 시기에 그것이 그대로 전이가 돼버린다고. 이 자라는 아이들은 엄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아빠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엄마의 영향을 더 많이. 그래서 저희가 만성통증 중에서도 섬유근육통이라고 있어요. 그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유전율이 굉장히 높대요. 이게 가족력이잖아.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옳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한 며느리가 있어. 그러면 그 며느리는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며느리를 봤을 때 시집살이를 시킨다 그래요? 안 시킨다 그래요? 시킨다 그래요. 자기가 받은 만큼만 시킨다 그래요? 거기다 알파 플러스를 더한다 그래요? 알파 플러스를 더해요. 이게 전이거든요. 이게 까르마예요. 그러면은 이 업이 그대로 내려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아이들 키울 때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경자가 이게 큰 바위죠. 이게 물이죠. 이게 지금 맑은 계곡물이라 그랬어. 그러면 맑은 계곡물일 것 같으면은 맑은 물소리요. 지금 어디 가면 이렇게 맑은 물소리 들을 수 있죠? 골짜기마다 맑아요. 예, 골짜기마다 맑아요. 그러면 풍광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풍광이 좋다는 얘기는 우리 한 폭의 수채화 같지 않아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물소리 나고 새소리 나고 그런 풍광이 수채화 같아. 그러면 이 사람 인물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인품도 좋아. 인물 좋고 사랑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게 맑은 물소리가 바위 틈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 몸에서 나가는 게 목소리요. 금에서 나가는 게. 그러면 이런 맑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직업군에 속할까요? 가수.
그렇죠. 성악가, 성우, 아나운서, 그렇죠. 웅변가, 달변가. 금수상관이 말을 그렇게 잘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맑은 두뇌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게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인데, 머리가 열나면 돼요, 안 돼요? 상기상충하는 열나면 안 돼. 머리는 차야 돼요. 머리는 차고 발은요 따뜻해야죠. 그래서 이게 두뇌가 총명한 거거든. 내 몸에서 뻗어나가는 게 상관이라 그랬죠. 이게 금수상관의 특징들이거든. 그러면 이게 언행이 참 좋아. 그 언변이 좋아. 내 몸에서 뻗어나가는 것이 예술성이거든, 예체능이거든. 그러면 솜씨가 있어. 특히 여자들 음식 솜씨가 있어. 식상이 발달하면. 그리고 율동도 잘해. 이게 이런 것이 금수상관인데, 상관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상관 기질이 조금 있거든. 이게 불합리한 그 기존 체제나 아니면 저 형식적인 일정한 틀이 있죠. 거기서 베껴서 있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상관의 그 특징이고, 또 하나 창의력이 있어요. 아이디어 백출이지. 그러면 기존 체제 고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호기심 천국, 호기심이 참 많아.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돼. 이렇게 해야 발전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야 또 창의력 나오는 거고. 그래서 창의력의 산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수 전문직에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오페라 가수 하는 것도, 이게 성악가 되는 것도, 그래서 아내도 그렇게 좋고, 저게 앞으로도 운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 토생금 해가지고 토가 4개에다가 금 있으니까 5대3 신왕사주죠. 그런데 이게 금이 왕이에요. 자, 수월이죠. 병화가 조우로 쓰일 거예요. 그러면 수로 설계하는 것이 수가 길신이 될 거예요. 5대3 왕한 거니까 토가 똑같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가 병이 되면 목은 약신이겠네. 그러면 저기서 병화를 놓고 수나 목을 놓을 거냐, 아니면 수와 목을 놓을 거냐, 이게 약신을 하나, 토가 많으니까 약신을 하나 꼭 들어가야겠죠? 그러면은 수를 놓느냐, 병화를 놓느냐 하는 얘기인데, 어떤 걸 놓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입니까? 수 놓는 게, 수하고 목 놓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금이 왕한 거니까 수로 설기를 해야죠. 이게 실은 수용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목을 넣어요. 지금 여기서 인옷을 화국이 됐죠? 인옷을 화국이 되니까 지지에다가 수를 넣어야 돼. 이분이 굉장히 가난했어. 그러면 어릴 때 가난했는데 공부는 잘했어. 이렇게 해자축 잘 들어왔죠? 수 잘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목 잘 들어왔어요. 인묘진목. 우수하게 공부해서 신방과 수석 합격을 했어. 신문방송학과. 수석 합격해가지고 자기 할 일을 아주 열심히 한 사람이라. 그러면 저희가 23세 때 한번 보자고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왕한 거니까 벽합 인정된 거죠. 이때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인옷을 화국돼 가지고, 이게 5월에 인옷을 화국된 게 아니라 인옷을 화국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경금을 재련하는 형국이 된 거라고. 배우자 궁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요. 저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미혼인데 결혼을 하면 배우자 궁이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가 굉장히 활발하고 활동량이 많대요. 활동량 많고 근면하고 원리 원칙을 중시한대요. 자, 배우는 것을 굉장히 또 좋아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고, 재테크 공부도 하고, 또 우리 명리 공부도 하고, 취미로는 요가, 등산, 춤도 잘 추고,
춤 잘 추는 게 어디서 나타나요? 맞아요. 거기 잘하시네. 인옷을 화국되면은 춤추는 형국 아닌가요? 아니, 불이 타오르는 형국입니까? 어릴 때 고생도 했는데 가난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는 돈 주고도 못 산다. 정말 어릴 때 고생한 사람들이요, 나중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맨날 호의호식하고 어려운 거 모르고 나만 최고인 줄 알고 산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분 이야기가 쉬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승진해서 경제적 여유는 있다. 왜 그런가 하니 이게 목이 돈이잖아요. 내가 왕하니까 신왕제왕하다는 얘기였죠. 갑이 뿌리가 어떻게 됐든 여기 있는가? 미중의 을목도 있네요. 이게 대장간일주입니다. 경금하고 정화의 관계거든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작용을 할 때는 용금성기 할 때요. 흉작용을 할 때는 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금이 노골직용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용금성기 되는 것은 경금이 신왕할 때만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화가 많아가지고 금이 녹는다는 얘기는 경금이 신약할 때 하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오화가 아주 강하고 강해, 아주 강강해. 오화가 강강하면은 경금이 어떻게 돼요? 녹잖아요. 녹아서 물이 돼버려. 그러면 이게 완전히 화가 많아서 금이 녹는다 그러는 것은 이렇게 인호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5월 달에 인호술 되면서 여기 정화가 있거나 여기 또 정화가 있으면은 완전히 금이 녹아버리죠. 그럼 누가 녹는 거요? 내가 녹아버리는 거지. 이것처럼 어려운 게 있느냐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용금성기 된다는 얘기는 경금이 신왕할 때 얘기요. 신약하면 녹아버려요, 경금이.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내가 신왕했잖아요. 신왕하니까 안 녹는 거라. 그러면 이게 용금성기하고 비슷하게 그런 구조를 가져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사주가 좋아지는 구조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화다 금령을 보자고요. 화가 너무 많아서 경금이 녹아가지고 물이 돼버려. 그러면은 가장 문제가 화가 강해가지고 무엇이 녹는다고요? 이 경금이 녹아. 그러면 가장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올 수가 있어? 배우자의 문제가 있어. 배우자하고 부부간에 서로 불화가 가장 문제예요. 만약에 이게 남편이라고 하면은 아내가 누구를 녹이는 거예요? 남편을 녹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아내라면 남편이 아내를 녹이려고 하는, 녹여가지고 물되게 만든다 그거예요. 이것처럼 최악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래서 저희들 경호일주를 딱 보면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어. 신왕한가 신약한가, 녹는가 안 녹는가, 그 문제만 얼른 보라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경금이 신약하면은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이별이요, 사별이요. 아시는 대로 얘기해봐요. 별거요. 그럼 조론이라는 것도 있어. 경호일주 딱 봐서 신약하면 아, 이분은 부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부부 문제가 있어도 아, 이 사람들 그냥 잘 살고 있네. 그러면 잘 사는 그 이유가 있겠지. 어떻게 해야 그런 대로 살을까요? 아, 지금 이게 주말 부부 해야 돼요. 또요. 각방 쓰는 거. 예, 각방 쓰는 것도 이거 괜찮아요? 기러기 부부도 괜찮아요. 내가 생각지 못한 거 막 나오네. 또요. 아, 여행 많이 다니는 것도 똑같아. 맞벌이를 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불간섭이요.
서로의 취미 활동이나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간섭하지 마라. 간섭하는 그때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처럼.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정신을 내 아내 배우자한테 안 써야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여기서 한 가지요. 이게 경금은 흰색이죠. 이건 말이죠. 그럼 백마죠. 백마는 명마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게 천리마도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미남이나 미인이 많거든요. 말이 참 멋쟁이죠. 곡선이. 말이 좋은 주인을 만나야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좋은 배우자를 누구나 다 만나고 싶지, 나쁜 배우자 만나고 싶은 사람 어디 있느냐고.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자기가 양보해야죠. 내가 좋은 배우자를, 명마를 만났으면은 내가 좋은 주인이 돼야 될 것 아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요, 초나라 패왕인 항우가 오추마, 그 애마죠. 그 명마예요, 오추마. 그런데 우리 총나라의 관우, 삼국지 연예에 나오는 관우는 이게 적토마를 탔어요. 그러면은 여포도 적토마를 탔다 그러는데 관우가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게 주인을 만난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역사적 사실에서 누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천하를 통일했어요? 주나라 누가? 주나라 무왕이 강태공을 만나서 천하를 통일했어. 그래서 여상이 나중에 제나라 시조가 됐어. 그러면 멀리 역사적인 거 따지지 말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게 초대 대통령 누구요? 이승만 대통령이 누구를 만났어요?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났어. 참 멋진 만남이었잖아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 공과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저 박정희 대통령인데, 제가 지금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대통령 퍼스트 레이디 중에서 손꼽는 분이 누구라? 유경수 여사요. 그러면은 유경수 여사가 참 멋쟁이여서 저도 이 유경수 여사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그 모양이 선하거든요. 첫째, 무엇이 길어요? 목이 길어요. 귀티가 났다고요. 이제 그것처럼 이게 경호 일주는 좋으면 이렇게 좋아, 나쁘면 아주 나빠. 그래서 대개 이렇게 강한 일주들이 있잖아요. 강한 일주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길과 흉이 극명하게 나누어진다는 거. 괴강도 마찬가지요. 길과 흉이 분명하게 나눠져요. 이것도 5대3 신왕사주죠. 그러면 5대3 신왕사주인데 있을 건 다 있네요. 이게 빼죠. 금생수로. 수가 그러니까 길신이요. 병화는 조도 되고 왕한 금이 있으니까 이게 관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진중에 을목이 있네요. 토가 너무 많아서 토가 병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는 당연히 목을 넣으면 되겠네. 아니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땅은 넓은데 나무가 없으면 민둥산이잖아요. 그 황무지고. 그러니까 목이 진중에 을목 가지고는 안 되니까 목을 하나 더 넣어. 그래서 목국도. 그럼 천간에는 뭐를 하나 더 넣으면 좋을까? 이 수롤이라고 하는 거 생각하세요. 가을이 깊었어. 그럼 병화 하나 더 있으면 괜찮겠네. 이 사람이 아버님이 카투샤였었어. 내가 어릴 때 카투샤 하면 내가 어릴 때부터 무슨 공부를 그렇게 잘했다? 아버지한테서 영어를 계속해서 배우고 해야도 하고 영어를 그렇게 잘하게 됐어. 그래서 자기는 학교 합창단이었대. 그러면 아까 합창단을 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가져야겠네요. 무엇 때문에? 아이고 이게 금수상관이잖아요. 식상이잖아. 이 수가 그렇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꾀꼬리 목소리요? 여상 다녔다 하고 하는 얘기는
경진괴강, 경술괴강이 괴강에 있으면 두뇌는 명사가다 그랬죠. 아, 명사가인데 왜 여상만 나와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이게 어릴 때 보면은 천간으로 목 들어오는 것보다도 지지로 목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어릴 때 이게 안 좋았다고요. 그래서 여상만 졸업 맞고 현대에 입사를 해서 사내 결혼을 했어. 그러면은 여상 졸업 맞고 현대에 입사할 만큼이면 시험을 굉장히 잘 봤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사내 결혼했으면 남편 덕이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아, 화가 좋잖아요, 남편이. 그리고 경진도 이게 강하고, 배우자궁도. 대학 졸업장을 딴 게 학점은행제로 해서 따가지고 영어학원 강사로 나갔네? 그러면은 왜 이분이 현대에서 더 있지 않고 학원 강사로 더 나갔을까? 서울에서 학원 강사하면 인류 아니더라도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학점은행제 했으면은 인류 학원에 영어 학원 강사는 어려울 테지. 그래도 학원 강사하면은 현대에서 받는 돈하고는 더 많이 벌겠 엄청나게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영어 학원 강사로 했는데 결국은 영어 학원 개원을 했네.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괴강이잖아요. 대표적 괴강이잖아요. 여기 경술도 또 있어요. 병술도 장난 아니에요. 이게 백호대사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요. 강해가지고 두뇌 총명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어릴 때만 그렇지 요렇게 사움이 대운 이렇게 가고 임묘진 대운 이렇게 가면은 이게 괜찮을 겁니다. 여기서 수로의 경금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